자, 이제 제 10장에 보면 우화소설이에요. 여러분 교재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90페이지 앞에, 190페이지 앞에 보면, 우화소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화소설. 일단 요걸 이제 먼저 끝내겠습니다. 1교시 때는 40분 안에. 자, 우화소설 일단 뭐냐? 동물을 의인화한다. 동물,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의인화한다. 이게 중요해요. 동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아닌 것을. 자, 필기하세요. 거기다 인격화시켜. 인격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뭐라 했냐?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 자, 부조리한 측면을 비판하고 조롱한다. 비판하고 조롱한다. 이게 이제 우화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별토가라는 말이 있는데, 별토가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때 별이라는 건 써놓으세요. 이게 자라 별자예요. 자라. 토는 토끼겠죠. 자, 그러니까 자라와 토끼. 자, 이게 판소리로 가면 뭘까요? 판소리? 수궁가가 돼요. 수궁가. 물속에 있는 궁. 또는 이게 설화로 가면 뭐냐면 귀토지설이라고 해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원래 이제 이게 근원설화는요, 근원설화, 이 별토가의 근원설화는 귀토지설에서 났어요. 거북이하고 자라가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겼죠. 위에 뚜껑처럼 이제 덮여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이제 거북이가 크긴 하지만, 그래서 귀토지설이 근원설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별토가가 나오고, 이게 판소리로 가면 뭐가 된다? 수군가가 된다. 자, 요거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필기가 되셨으면, 자, 19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쪽에 이제 보면 자라와 토끼를 의인화한 작자 및 연대 미상의 우화소설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이제 간단한 이제 줄거리가 나오죠. 용왕이 병이 나자 도사가 나타나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용왕은 이 수궁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궁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수궁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90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요. 그래서 이 수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대신을 모아놓고 육지에 나갈 사자, 이 사자라는 거는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좀 써놓으실래요? 사자라는 게 그 동물 사자가 아니에요. 거기 둘째 줄에 사자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메신저란 말 들어보셨죠? 메신저. 이게 메신저와 같은 말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사자가 뭐라고요? 메신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를 이제 고르는데 다투기만 해. 결정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서 허락을 받죠. 토끼 화상을 가지고 이제 육지에 이르는 자라는 동물의 모임에서 토끼를 만나요.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상의 어려움을 말한다. 이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영궁에 가죠. 간을 대라는 용왕 앞에서 속은 것을 알죠. 그래서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 용왕은 토끼를 환대하여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어떻게 간을 내놓고 다니냐고 욕을 하면서 숲으로 도망가 버린다. 어이없는 자라는 수궁에 돌아오지 못하고 육지에 숨어 살다가 자결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뭐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다 한국인들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191쪽에 보면 이제 별토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별토가도 이제 본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이본이라는 말을 써요. 이본. 국문학에서는. 이본. 자, 이본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다른 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판본, 완판본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경판본은 서울판이에요. 서울판. 자, 완판본은 전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주판.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누구 본 이걸 발견한 사람. 이런 경우로 쓰기도 해요. 이런 경우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책의 종류를 가지고 쓰기도 해요. 이게 이제 판본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본 별토가의 가람본이에요. 가람본. 이 별토가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은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191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결박 첫째 줄 있죠? 토끼 잡아 들이오. 그랬죠? 토끼가 이제 간장이 아득해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니까 과인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과인이라는 것은 이 왜 과인이냐면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과인이라는 것은 이 적을 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의 표현. 그래서 과인이 병이 들어 수년을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토끼의 간을 구해서 환을 지으면 낫는다 이런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주부를 시켜가지고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너와 달라서 불행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네 간을 나에게 달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 하나 죽은 후에 과인이 살아나면 모든 백관 다 살리는 거니까 너는 1등 충신이다. 그래서 너의 사당을 지어 1000만 년이 지나도록 이제 향불도 되게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고전을 공부할 때는요 구구절절 의미를 다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고전들 자체가 말들이 좀 옛날 말들이고 이래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 글자 자구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세요. 자, 토끼가 기가 막혀서 잡놈의 꾀에 빠져 죽을 곳을 들어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국. 이 수국은 용궁이라고 써있어요. 용궁. 물의 나라니까 용궁이에요. 용궁. 칼 잡은 놈 달려들어 거기 누워라 배가르자 라고 이야기했죠. 토끼가 홀로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이란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딜레마라고도 하죠. 딜레마에 빠졌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용궁에서 밑에서 둘째 줄에 토끼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여기 밑줄 주세요. 자, 여기 따옴표. 자, 이게 바로 서술자의 논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끼의 밤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서술자, 그러니까 이런 걸 시점으로 보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일일이 이제 이 토끼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192쪽입니다.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2쪽으로 넘어가면 192쪽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하나는 얻는 법이다. 그래서 꾀를 낸다는 거죠. 당돌하게 나앉으며 공손하게 하는 말이 전하 하교 이렇듯 감사하오니 신이 100번 죽는다 해도 옥체곧 나으시면 한 번 죽기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중간에 있다가 상나라 주임금이 비간은 거기 있죠. 상나라 때 충신입니다. 비간. 위에서 한 7째 줄에 나오네요. 비간. 상나라 때 충신. 배를 갈라서 칠공간. 이 칠공간 할 때 이 공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공자가 뭐냐면 구멍공자예요. 구멍공자. 7개의 구멍에 이제 간이죠. 7구멍이 있던가요? 그 배를 갈라 보니까 소토의 배를 갈라. 그러니까 소토는 이 토끼가 자기를 겸칭하는 거예요. 작은 토끼란 뜻이니까. 이해가죠? 이 소토의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조건이 없으면 목숨만 끊사없고 간을 못 구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말 마라 의학서적에 이를 걷기를 지라의 병이 들면 이 지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비장이죠. 이게 비자죠. 병이 들면 말을 하지 못하고 간의 병이 들면 이 간은 눈과 관련 있는 거 아시죠? 보질 못한다. 간이 없고 어찌 눈으로 본단 말이냐. 그러니까 토끼가 간은 보름날 내었다. 금음날 넣고는 하여 초하로부터 보름까지 정결한 곳에 넣어서 이제 뭐 이렇게 놓아둔다는 거예요. 이 간을. 그래서 마음을 안정하고 생산을 경영하니 망월토라. 망월토. 그러니까 망월토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게 발알망자의 달월자죠. 달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토끼의 간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신농씨가 온갖 풀 맛볼 때 약 중에 제리라 하였기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전하의 병안에 쓰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들 자청하에 들여올 것을. 이건 이제 여기 밑줄 써요. 자청하에 들여올 것을. 이거는 일종의 전략이란 뜻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는 거죠. 토끼가.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간을 어디다 놓아놨으니까 틀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주부에 의심 많다 막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간 든 곳을 찾아가서 이제 널리 구하여 간을 한 섬이나 들여오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토끼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193쪽 그래서 이놈 당치 않은 말 마라. 오장육부가 사람 짐승 일반이다. 자, 일반이다는 것은요. 193쪽 보고 있어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뱃속에 생긴 것을 마음대로 넣었다 빼었다 한단 말이냐. 당초에 의를 가지고 깨우치려 일렀거든 너같이 미천한 것이 요망한 말로 당돌하게 속이니 죽어도 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배를 가르라고 그래요. 배를 막 가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토끼 대단하죠. 이제 여자가 그런 말 합니다. 토끼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하의 옥체가 낫지 못하면 자원에 여자 간을 품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전하 옥체를 손상하지 아니하오리까 간을 출입하는 표가 있으면 살펴봐라.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밑구멍이 셋인데 한 구멍은 대변, 또 한 구멍은 소변, 또 한 구멍은 간을 보째 내고 들이고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라 못 믿겠으면. 그러니까 광리양이 보니까 세 개예요. 그러면 지난날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그러니까 낼 때는 밑구멍으로 내고 넣을 때는 입으로 넣되 아침 한개 저녁 이슬을 함께 섞어내고 들리기 때문에 산삼의 위요. 그러니까 산삼보다 위란 뜻이에요. 우황 청심원 있죠? 우황보다 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최고의 명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그 산삼에부터 쭉 해갖고 위라까지 이거는 뭐냐면 최고의 명약이라고 써놓으세요.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약은. 그러면 네 간으로 효원보니가 있느냐? 있다 뿐이겠습니까? 하면서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수, 멱수 뭐 이야기하다가 뭐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 다 일일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194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보면 간을 세 조각을 주니까 동방사기 받아먹고 삼천갑자 살아있고 여기 나왔죠? 뭐 광리아운께서 남해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주니까 뭐 그 뭡니까 무병 강력해서 신기게 정력을 의미해요. 여기 그 신기가 생바람 벽을 뚫는다라고 할 때 정력을 말해요. 정력. 그러니까 일종의 스태미나라고 하죠. 스태미나. 우리가 스태미나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광리왕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좋다는 말을 좋아해서 그러면 간을 어디다 뒀느냐 그러니까 자 여기 나오죠. 뭐 산에다가 이제 뒀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가지에다가 뭐 칡잎으로 사물탕 약봉지 싸듯 달아놓고 왔어. 마지막 줄에 밑줄 써요. 마지막 줄에 194쪽에 거기 보면 참옥황상제나 떼어가려면 가지 그 외에는 손 안 타게 했지요 까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곳에 있다. 뭐가? 그 토끼의 간이. 새 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95쪽의 둘째 줄에 왕이 좌우 여럿이 날 돌아보며 말하기를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토끼를 살려주자. 자, 그러니까 이 지금 195쪽의 둘째 줄, 넷째 줄까지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건 뭐냐? 바로 광리왕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근데 재밌는 것은 광리왕만 어리석냐? 신하도 어리석해요. 신하도 어리석. 그러니까 이제 그 뭐세요? 하교 마땅하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풀고 이제 앉으니까 미천한 토끼 몸을 대왕의 전상에 올리고 이다지 관대하게 하시니 항공한 마음을 어찌 아뢰릴까. 용왕이 토끼를 존칭하며 토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토끼에다 공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대. 양계에 살고 과인은 수부에 살아서 오고 가지 못하는데 금일 만남은 신의 도움이다. 그러니까 토공으로 더불어 잠깐 희롱함이니 혐의를 두지 말라. 그래서 토끼가 목을 바친들 아깝다 하오리까 용왕이 기뻐하죠. 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것저것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청유리, 팔족, 운각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판소리 그 사설과 관련 있는 거예요. 판소리 사설. 이 판소리 중에 이제 이 사설을 우리가 이제 안일이라고 하거든요. 안일이. 뭐 이때야 홍부가 뭐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이 판소리 사설은 가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대한으로 내용을 서술합니다. 내용을 서술한다.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좀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과장이 심해요. 과장. 뭐 없는 반찬이 없을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가에서 보면 이제 이몽룡이 이제 그 어사급제했는데 거짓골로 찾아가죠. 장모 집에 찾아가요. 월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월매가 한숨을 쉬는데 향단이한테 이제 뭐 대충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래요. 한 5분도 안 돼서 상을 차렸는데 상다리가 막 휘어질 정도예요. 5분 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5분 만에 어떻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립니까? 산의 진미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판소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좀 과장이 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96쪽으로 가서 이제 치응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벗질하러 들렸다 났죠. 자, 196쪽에 나오는 이 벗질은 뭐냐면 친구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친구 취급. 왕을 친구 취급해요. 그래서 둘째 줄에 용첨지라고 났잖아요. 이 용첨지 용왕을 용첨지라고 그랬어요. 이 첨지라는 것은 아주 낮은 벼슬을 가리키거든요. 첨지라는 것은. 그래서 자네는 천상에 매이고 나는 월궁에 매였으니 지하에 나와 있어도 천상이 같은 자식 아닌가? 술김에 제게 해로운 소리만 무한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 중국에서 온 책을 봐도 토끼간이 약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이야기죠. 금시초문. 토끼 똥물은 열을 다스린다 하기로 아이들 역질에는 쓰거니와 뱃속에 든 간을 어찌 내고 드리는가? 앞불사 방정맞은 아들놈이 하마터면 봄꽁이 제명을 재촉하는 환을 당할 뻔하였구나.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술김에 막 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리양도 여기 재밌는 것은 술김에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광리양이 못 들어요, 이 말을. 그리고는 자, 이곳을 이 앞에다 토끼가를 써보세요. 토끼가 이곳은 이제 수국의 물의 나라. 발목물은 개울물이라는 뜻이에요. 개울물. 개울물로 알고 까불거리다가 그 황혼을 당할 뻔했으나 광량 술김이라 목숨을 취냥기 어렵다. 본래 명이 하늘에 달린 것이지 토끼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다. 너 아니면 내 귓갈 까부냐 이렇게 나죠. 자, 이게 너는 토끼고 내라는 건 내가라는 뜻이 내가. 그 귓길 까부냐는 기꺼이 기꺼하다 또는 기뻐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내가 너 아니면 내가 기낄까 보냐, 기뻐할 것 같으냐,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 밑에는 좀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막 토끼가 이제 막 춤을 추고 막 그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그래서 첫째 줄에 보니까 토끼가 놀라서 어떤 게 간이라 하는가. 뱃속에 물동이 들어 촐랑거리는 걸 가지고 간이라는구나. 앞불사 낌새를 보아 변통해 한다더니 즉시 가는 것만도 못하다. 이래할 때 별주부 잔치에 참여했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말하기를 내 듣기에도 촐랑촐랑하는 것이 분명 간인 듯 하거든. 내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197쪽에 4에서 6행은 일종의 토끼의 2차 이기예요. 한번 이기를 걸 뻔했죠. 술김에 이제 위기. 자,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토끼의 경망함 때문에. 토끼가 경망하니까 위차 이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끼가 마음이 분해서 소토 세상에서 의설을 보았는데 음호하동으로 난 병에 원기가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고 왕배가 자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라가 자기를 이제 좀 거슬리니까 이제 왕배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배탕. 자라. 그래서 오래 묵은 자라를 쓰면 기운이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간을 쓰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왕이 토끼말을 깜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거해서 별주부 오래 묵은 자이니 잡아 대령하라. 현이 도덕 거북이 아래기를 이게 나왔죠. 이 거북이가 아래기를 이제 거북은 일종의 자라와 사촌 관계죠. 아시다시피
현의 도독이라는 것은 이제 도독이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원래는 거무리한자에 오드자니까 검은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이제 신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비한 옷을 입은 도독이 이제 거북이 말하기를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가 없어지면 좋은 알이 숨는다. 토 선생 말씀이 옳지만 별주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권도를 쫓아 암자라로 대신 써라. 그러니까 암자라는 건 뭐예요? 별주부의 아내라고 써놓으세요. 별주부의 아내. 그래서 왕이 말하길 윤왕이라고 했죠. 별주부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부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부인을 이 지경에 당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마음이 약독해서 고집스럽지 않으니 정성을 대서 넘겨보세요. 빌면 식으니 불쌍히 생각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별당을 치우고 막 그러죠. 잔치를 하고 토끼를 이제 앉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애걸하죠. 두 사람의 목숨이 선생님께 달렸으니까 잔명을 구하옵소서 이렇게 났죠. 198쪽에 지금 넷째 줄에 있죠. 남은 목숨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토끼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당초에 나를 죽을 것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의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하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가 빌어 말하기를 임금의 병이 생사가 위급하거늘 신화된 도리에 물부린들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러한 풍채로서 일시에 희담을 심하게 꾸짖습니까? 희담은 장난처럼 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거기 희담이란 말. 희담이라고 있죠. 그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장난처럼 한 이야기. 이 장난처럼 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화를 내면서 죽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아내를 하룻밤 내 방에 들이면 괜찮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멸문주한 그러니까 다 멸망할 거다는 거죠. 조심하라. 그래서 별주부가 부인을 돌아보며 그대 의견 어떠하오 하니까 상공의 말씀이 타국에 가서 공을 이루고 돌아와 일국충신이 되어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시면 일품공 높은 벼슬을 봉해서 영화가 저에게 돌아올까 바랬더니 공명은커녕 영화는커녕 망하게 됐다. 충신불사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라는 건 섬길사자라고 써요. 섬길사. 일사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전려불경이고 이때 경자는 고칠경자예요. 고칠경. 이 글자는요. 고칠경 다시갱 두 개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고칠경인 거죠.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다. 한 번 죽기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라도 의로운 정표를 내려 만고 연려 별주부인 별시 지문, 별시의 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별주부가 부인의 말씀이 내내 옳지만 이때를 당하여 한갓 정렬만 지키고 권도를 좇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별주부 부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상공의 말씀이 그러하시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주부가 토선생 앞에 아뢰니 토선생이 허락하거늘 부인이 할 수 없어 나아가 매시니 토끼가 의기양양해서 이 서한이라는 건 책상이에요. 책상. 지금 199쪽 보고 있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묻기를 저러한 아름다움으로 누추한 곳에 있다가 인연이 중하기로 나 같은 남자를 만나니 가문이 빛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첩이 삼강의 죄인이 되오니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토끼가 크게 웃고 베개를 나라냐니 정이 비할 데 없더라. 토끼 사랑가를 지으되 사랑 내 사랑이야. 이거는 이제 춘향전에도 이 사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창 북창 노적처럼 다물다물 쌓인 사랑.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또 여기도 밑줄 좀 치세요. 하룻밤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하룻밤부터 되었구나까지. 자, 이것도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서술자의 논평이죠. 서술자의 논평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이 다하지 못해서 사창의 해가 도달. 사창은 이제 여인이 기거하는 창을 가리켜요. 별부인 거동보소 토선생의 손을 잡고 떠나는 게 아쉽다. 자, 벌써 반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쉬워하잖아요. 아쉬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나오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이제 한 10줄쯤 내려오면 토끼 마음이 민망하던 차에 기뻐 아래기를 소토, 본디 진세. 진세라는 것은 이게 속세를 가리켜요. 속세. 티끌 진짜니까. 이 진은 티끌을 가리켜요. 티끌. 그래서 그 수일 풍류를 지내었으니 세상 생각이 없사오며 하물며 있는 간이 어디 갈까마는 대왕의 병원이 이급하니까 가져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놀아보면 좋을 듯하고 거기다 밑줄 쳐볼까요? 200페이지에.
다시 놀아보면 좋을 듯하오. 밑에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놀아보면 이건 뭐예요? 토끼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죠, 당연히. 그래서 광량 들으시고 기특하다 토공이여 충신이라 토공이여 별주부를 불러 대령하니 신속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라 울며 여짜오되 저놈이 본시 간사한 놈이라 꾀를 비교해보면 진나라 서시와 한나라 방사와 위나라 조조라도 여기에서 못하리라. 신이 충성을 다하여 만리사국에 있는 토끼를 구사일생 9번 죽으려다 한 번 살았다는 거예요. 구사일생이라는 것은. 구사일생 아시죠? 한자로. 9번 죽으려다 한 번 살았다. 그래서 잡아왔는데 삼국시절 7종 7급 이게 이제 제갈국명이 이제 그 적을 잡았을 때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7종 7금이라는 게. 운명선생이 아닌데 놓아보낸 토끼를 누가 다시 잡겠느냐. 용천검 드는 칼로 배를 푹 찔러보옵소서. 자, 토끼 민망하여 자라를 꾸짖으며 201쪽입니다. 옛일을 모르느냐 하나라 고랑이 포악으로 용봉하고 상나라 주왕의 몹쓸 학정 비간의 배를 가른 이후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놈 자라에 내 배 갈라라. 내 배를 갈라 만일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원통한 나의 원혼이 원기가 되어 대왕 병중에 하루 살기 어렵고 수국 용궁이죠. 여기저기 침범하면 불가사리 원수같이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리양 토끼 말에 질려서 토생원을 해야 하는 자는 어망살로 이 정배라는 건 유배라는 뜻이 유배. 정배를 보낸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라가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토선생전에 올리어 그 떼어보니 하였으되 편지 하나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인이 소첩 별부인은 두 번 절하고 피로 쓴 편지 한 장을 좌하 그러니까 토 선생님께 올립니다. 처분 팔자가 기박해서 10세 전에 부모를 여의고 15세 별주부를 만나 성품이 극악해 부부금술 부족해요. 마음 있는 설은 붙일 곳이 없었죠. 자 그러다가 같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막 정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혈기로 생긴 몸이 이리 설고 어이 살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그 별부인의 마음이 토끼에게 갔다는 거죠. 거기 그 혈기에부터 밑줄 쳐보세요. 201쪽에 밑에서 한 6째 줄에 혈기로 생긴 몸이 어이 살리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별부인의 그 마음이 이미 누구에게 갔어요? 토끼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생의 중음, 이 삼생은 써놓으세요. 전생, 현생, 후생이에요. 이걸 삼생이라고 하는 거죠. 중한이 연분, 일신의 병이 되어서 기대어서 호전몽. 이거는 이제 나비의 꿈이죠. 나비의 꿈, 호전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은하수 오작교의 직녀성의 몸이 되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마음이 이제 토끼에 간 거죠. 202쪽 넘겨보세요. 202쪽. 그래서 이제 202쪽에 그 뭡니까? 그 세 번째 줄, 내사 시루어 붓을 잡으려 쓰니 하염없는 눈물이 막 나죠? 수이, 빨리, 급히 돌아와서 죽어가는 몸을 건져주시기를 천만 바랍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반갑게 토끼를 만나려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별주부가 행장을 떠날 때 토끼 광량께 하직하고 자라등에 올라가죠. 그래서 막 어서 가자 막 이러죠. 자, 그러다가 이제 가을 산빛 아득하고인데 어디서 상군, 상군은 육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상군, 육지의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를 만나서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자, 이제 중략이죠. 물가에 가니까 토끼가 급하죠.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별주부가 구해서 백사장에 이제 서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 셋째 줄 보세요. 내 임금 어리석고, 내 조정신아 미련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임금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서 함정이든 범위에 우물에든 고기를 놓아 살려보내 골수에 깊이든 병 속절없이 되었다. 산중 토처사는 토끼라고 써놓으세요. 토처사. 마지막 줄에 있죠. 이 토끼를 누가 유인하겠느냐. 의사도 넉넉하고 구변도 장하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3쪽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토끼가 뭐예요? 이 지략으로 이제 다시 왔고 203페이지 보면 막 여러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뭐 나오는데 뭐 다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요. 거기 이제 203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잠방기를 퉁퉁 끼며 기특하다 밑구멍아 얌전하다 밑구멍 손맞더라 밑구멍아 둘만 되었던들 거기서 죽었거늘
미련하다 너의 용왕 내 미련하기 용왕같이 용왕슬기 나 같으면 거기서 배를 갈렸을 것을 살아나기도 내 재주다. 자라야 잘 가거라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쭉 내려가다 보면 내 집에 가서 소식이나 전해라. 그러니까 별주부가 실험 소리 말고 간둔데 가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별주부가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별주부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황 판단 능력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실없는 소리 말고 가자까지. 그래서 토끼가 간둔 곳이 별곳이냐 뱃속에 들었으니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우매한 별주부야. 치골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야.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 많이 보겠다. 나 같은 영웅호걸 너의 수궁에 있을 소냐. 근력 좋고 용맹이 있거든. 무트로 나와서 육지에 싸워보자는 거예요. 고단 하나 고향이 돌아오니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가 있으니까 싸워봤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중략이고 204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별주부가 토끼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충성 부족하던가 대왕의 명이 짧으던가 수궁까지 갔던 토끼를 못 잡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궁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강 사일 그 빗긴 길로 그러니까 맑은 강에 이제 해가 이렇게 비치는 거죠. 소산강에 들어가서 대소풀에 의지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별주부가 이제 수궁에 안 들어가고 별주부의 재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손이 퍼졌다고 나오죠. 자손이 펴졌어요. 그래서 별부인 남자란 토선생 이별 후에 상사로 병이 되어 신음하다가 죽었고요. 수궁에서는 잔속을 모르고 별주부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고 이제 정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졸해서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용왕도 토끼 기다리다가 병이 세자에게 전이하고 별궁으로 피했더니 적훈공 잉어가 죄를 입어 동정으로 입에 갔다가 별주부를 만나 소식을 전해요. 별주부가 통곡하고 아왕 여영께 원정을 올려. 그러니까 이 아왕과 여영은 일종의 연료죠, 연료. 아왕과 여영은 연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임금의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 죽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제 죽었던 그곳에 이제 소상 팔경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대나무에서 눈물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대나무의 눈물은 이 아왕과 여영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궁에 보내어 별주부 충성을 알겠다. 용왕이 별세예요. 그래서 이제 송덕을 표한다는 거예요. 충신으로 별주부의 충절을 알고. 그래서 수국이 평하고 그 백관들이 만세를 부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끝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으니 거기다 밑줄 주세요. 마지막 줄에. 이거는 이제 광대 명창이죠. 광대 명창. 그래서 그만저만 망총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럼 이렇게 써보세요. 이만총총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관용적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임금이 되게 우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우매하고 신하도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소리죠. 둘 다 우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가 원래 유지해서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이 토끼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끼가 육지로 귀환을 하죠. 토끼가 육지로 귀환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토끼가 육지로 갔다라는 설이 있고 이 판본마다 또는 토끼가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해요. 뭐 이런 또 설도 있고요. 또 이 별주부가 토끼를 못 잡아갔으니까 화나서 다이 죽었다. 이런 또 설도 있고 판본도 있고요. 또 이제 뭡니까 토끼가 이제 토끼가 다시 탈출한다. 토끼가 다시 탈출해. 이게 토끼가 이제 밑으로 갔다가 또 다시 탈출한 이런 그 판본도 있고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본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06쪽에 보면 이제 별토가로 경험하는 우화 소설의 참맛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 아까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207쪽 같은데 보면
207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토끼가 구변과 계략으로 죽을 위기를 벗어난 것도 모자라 별주부의 목숨을 이태롭게 한 연후에 우매한 용왕, 그러니까 광량이죠. 연회에서 이제 대치해서 막 용첨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관이라는 게 이제 가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멋진 풍광이라는 뜻도 있고요. 참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의미도 있죠. 용왕은 토끼의 말도 듣지 못하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재밌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208쪽 넘겨보세요. 일단 별주부 자라. 둘째 줄에 자라 이제는 우매한 용왕의 무도에서 무도라는 것은 이제 비롯한 것이지 도가 없다는 거죠. 자라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서 배태된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격적 결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극적 결함과 뜻이 같아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영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트래직 플로우라고 그래서 비극적 결함이거든요. 이 비극적 결함은 바로 성격적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햄릿 같은 경우는 우유부단하잖아요. 햄릿 맞죠? 우유부단. 이게 성격적 결함이란 말이에요. 우유부단함.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숙부를 못 죽이잖아요. 막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면 천국에 갈 거야 못 죽여. 또 잠잘 때도 못 죽여. 잠자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못 죽여. 계속해서 그 뭡니까 그 살인을 이제 그 자기 숙부를 죽이는 것을 연기시킨단 말이에요. 연기. 그렇죠.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복수지연이라고 하거든요. 햄릿이 복수를 지연시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독에 묻은 이제 칼에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햄릿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비극에 의해서 이제 죽게 돼서 성격적 결함과 비극적 결함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8쪽에 보면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하여튼 나오거든요. 뭐 아까 나왔던 것들하고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209쪽에 이제 거기만 좀 보고 여기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별토가에서 독자는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과 불효들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을 수 있을 터이다. 우매한 군왕과 우매한 신하, 우매한 군왕과 간교한 신화, 그다음에 간교한 군왕과 우매한 신화. 여기 신화가 아니고요. 신하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좀 잘못 나왔네. 우매한 그 군왕과 간교한 신하예요. 화가 아니고. 이해 가시죠? 신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장 민초들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질문하고 인식을 가다듬도록 유도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화 소설인 지금 이제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별토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